결혼하던 날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을 요란하게 뒤흔드는 장대비가 아니라 우산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빗소리만 남기는 잔잔한 비였다. 사람들은 그런 날씨를 두고 아쉽다고 말했지만 그날 두 사람에게는 그 비마저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신부였던 여자는 하얀 구두 끝이 젖을까 조심하면서도 자꾸 웃었고, 신랑이었던 남자는 우산을 조금 더 여자 쪽으로 기울여 주느라 자기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고 예식장도 번듯한 호텔이 아니라 동네에서 오래된 예식장이었으며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전셋집 보증금은 어떻게 메울지,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뭘 먹이고 어떻게 키울지, 현실적인 걱정은 이미 두 사람 앞에 잔뜩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만큼은 다 괜찮을 것 같았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이라는 긴 길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신혼집은 크지 않았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고 현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보였으며 세탁기를 돌리면 방 안까지 진동이 전해질 만큼 좁았다. 겨울이 되면 창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밤새 얇은 커튼이 흔들렸고, 여름이면 습기가 방바닥까지 올라와 이불이 눅눅해졌다. 그래도 두 사람은 그 집을 사랑했다. 직장 끝나고 돌아오면 여자는 늘 남자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고, 작은 상 위에 밥 두 그릇과 국 한 냄비를 올려놓고 기다렸다. 된장찌개가 짜면 짠 대로, 계란말이가 조금 타면 탄 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다. 오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장에 갔다가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지, 버스에서 누가 자꾸 어깨에 기대더라는 시시한 이야기까지도. 그때는 다 재미있었다. 하루가 힘들어도 저녁이 되면 다시 풀렸고, 세상이 각박해도 작은 밥상 하나만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자의 직장은 건설 현장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현장관리 기사였고, 나중에는 한 현장을 책임지는 반장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 아침은 늘 새벽 같았다. 해가 채 뜨기 전 집을 나서야 했고, 겨울에는 입김을 뿜으며 안전모를 챙겨 써야 했고, 여름에는 땀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현장은 매일 변했다. 어제 쌓인 자재가 오늘은 치워져 있었고, 어제 멀쩡하던 발판이 오늘은 위험 구간이 되어 있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다. 위에서는 공정 맞추라고 압박했고, 아래에서는 인부들 다투는 소리가 올라왔으며, 거래처 전화는 쉬는 시간도 가만두지 않았다. 일이란 한 번 손에 쥐면 놓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는 점점 집보다 현장에서 더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 반면 여자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 없는 침묵보다 다정한 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그냥 넘기는 대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야 비로소 안심하는 사람이었다. 같은 공간에만 있다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서로 하루를 묻고 듣고 반응해 주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라고 여겼다. 남자의 피곤함도 이해하려고 했고, 현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퇴근한 남편이 말이 없어도 그러려니 했다. 오늘도 고생했겠구나. 오늘도 몸이 부서지겠구나. 그 생각으로 물 한 컵을 먼저 건네고 밥을 더 떠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은 이해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자기 마음도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딸이 태어났다. 작고 붉은 얼굴로 세상에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그날, 남자는 정말 오래도록 말을 잊지 못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힘없이 웃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전과 다른 모습이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가 된 것이다. 아이는 참 빨리 자랐다. 새벽마다 우는 소리에 잠이 깨고, 기저귀 냄새와 분유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아내는 밤과 낮의 경계도 없이
아이를 안고 달래야 했다. 남자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병원비가 나가고 분유값이 들고 조금씩 커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늘어날수록 남자는 더 많이 일해야 했다. 그때부터였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서로의 하루가 너무 달라져 버린 것은 남자는 밖에서 버티고 있었다. 욕설 섞인 현장 소리를 들으며 사고가 나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운 날에는 추위를 참아가며 더운 날에는 속옷까지 젖어가며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에게 피곤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는 곳이어야 했고 말없이 씻고 눕고 싶은 날이 많았다. 하지만 아내의 하루는 또 다른 무게였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하루 종일 우는 이유를 추측해야 했고 밥 먹일 시간, 잠 재울 시간, 병원 갈 시간 모든 것을 혼자 맞춰야 했다. 아이가 열이 오르는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체온계를 붙잡고 있었고 남편에게 전화해도 현장이라 못 받는 일이 많았다. 누군가에게 오늘 무서웠다고,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오늘 아이가 웃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돌아와 늘 피곤하다는 말부터 했다. 처음에 아내는 기다렸다. 밥 먹고 나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 씻고 나면 조금 낫겠지. 주말엔 괜찮겠지. 그렇게 혼자 기대하고 혼자 미뤘다. 그런데 그 기대는 자주 비어 있었다. 남자는 밥을 먹다가도 졸았고 TV를 켜놓은 채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았으며 주말이 되어도 현장 전화 한 통이면 다시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이해하려고 했다. 정말 많이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해는 마음을 잠시 눌러둘 뿐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 갈등의 시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늘 그렇듯 별것 아닌 일에서 조금씩 금이 간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다. 딸이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엄마 대신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어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특하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 아내는 그런 사소한 마음까지도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눈을 감아버렸다.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내의 말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닿고 있지 않았다. 아내는 중간에 말을 멈췄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공중에 떠 있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남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아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부러졌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다. 딸이 열이 펄펄 끓던 밤, 아내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혼자 다 겪은 뒤였다. 딸의 학교 상담 날도 그랬다. 가정통신문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며칠 전부터 꼭 같이 가달라고 말했지만 당일 아침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은 또 오지 못했다. 아내는 딸 손을 잡고 혼자 학교에 갔고 교실 앞에는 부부가 함께 온 집들이 많았다. 딸은 태연한 척했지만 사진을 찍는 순간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그날만큼은 남편도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아이 머리핀을 고르고 작은 원피스를 다림질하고 남편 와이셔츠까지 꺼내두었다. 딸은 전날 밤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아빠도 오는 거지 하고 몇 번이나 물었다. 남편은 온다고 했다. 분명 온다고 했다. 그런데 입학식 당일 아침, 현장에서 사고 직전까지 갈 뻔한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가 왔다. 남편은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했다. 정말 잠깐이면 될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런 잠깐은 늘 길어졌다.
아내는 식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딸은 교문 앞에서 아빠를 찾듯 자꾸 뒤를 돌아봤다. 결국 남편은 오지 못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부모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딸은 엄마 옆에만 조용히 서 있었다.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현장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설명하려 했고 미안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 말을 받아들일 힘이 없었다.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졌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었다고.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없었다고. 남편은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아내에게 위로가 아니라 변명으로 들렸다. 딸은 방문 틈 사이로 부모를 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집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남편이 늦으면 늦는 대로 혼자 밥을 먹었고 딸의 일도 웬만하면 스스로 처리했으며 남편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만 짧게 전했다. 남편도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기보다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편해졌다. 집은 쉬는 곳이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면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 되었다. 둘은 크게 싸우는 일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큰 소리 대신 차가운 침묵이 자리를 차지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지고 잠드는 날이 늘어났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수저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말조차 사라졌다. 세월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렀다. 딸은 커서 대학에 갔고 직장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다. 부모는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될 줄 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그때 비로소 서로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딸의 결혼식 날, 두 사람은 하객들 앞에서 부모 역할을 무사히 해냈다. 사진도 찍고 웃기도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집 안에 남겨진 것은 허전함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딸이라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던 대화가 사라지자 둘만 남은 집은 너무 넓고 너무 낯설었다. 아내는 어느 날 밥상을 차려놓고도 한참 동안 앉지 못했다. 남편은 TV를 켜놓고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모른 채 화면만 보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둘만 남았는데 정작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래 미뤄두었던 말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온다. 우리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해. 그 말은 소리로는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오랜 세월을 갈라놓기에는 충분히 무거웠다. 딸의 결혼식이 끝난 날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하객들로 북적이던 하루가 지나고 나니 거실에는 꽃향기만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접시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딸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사라졌으며 식탁은 두 사람만을 위해 차려졌지만 그 두 자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떠난 빈자리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괜히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미 깨끗한 바닥을 다시 닦고 또 닦았으며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밖에 머물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다 어느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 말은 특별히 준비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어서 나온 말에 가까웠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남편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 뒤에 이어질 대화를 찾지 못한 채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자주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딸 이야기였다. 어릴 때 어땠는지,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혼식장에서 울지 않으려고 참던 모습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짧았다. 그래. 그랬지. 잘 컸네. 그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대답도 아니었다. 아내는 점점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끝나는 날도 생겼다.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식탁이었다. 예전에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시간에 먹지 않게 되었고 남편은 늦게 들어와 혼자 먹었고 후. 아내는 먼저 간단히 먹고 치워버렸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 한 끼도 같이 먹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어느 날 아내는 일부러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밥을 데우고 국을 다시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고 남편은 잠깐 멈칫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땠어? 남편은 한숨을 한 번 쉬고 말했다. 그냥 그렇지 뭐.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나버렸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고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으며 식탁 위에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아내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채 아내의 마음속에서만 계속 맴돌았다. 며칠 후 아내는 다시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이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아내는 다시 말했다. 나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그 말은 처음으로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말이었다. 남편은 그제야 아내를 제대로 바라봤고 아내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기대가 없었다.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남편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또 비슷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건 노력 아니야. 그냥 버티는 거지. 그 말은 남편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지금 이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고 필요한 말만 남은 채 감정은 점점 멀어졌다. 딸이 집에 놀러 온 날 분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딸은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시선을 피했다. 딸은 참다 못해 다시 말했다. 설마 이혼 같은 거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아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고 천천히 말했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조금만 더 참고 살면 안 돼. 아내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다. 참고 산 게 지금까지야.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고 있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 두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더 차분해졌으며 그 차분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을 꺼내면 끝까지 가버릴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다. 그 사이에서 딸은 계속 두 사람을 붙잡으려 했다. 전화를 걸어 아빠를 설득하고 다음 날은 엄마를 찾아가 설득했고 그 다음 날은 둘을 함께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딸은 울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참고 살면 안 돼. 이 나이에 왜 그래?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더 이상 와닿지 않았다.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버틴 게 문제가 아니야. 딸이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이제는 버틸 이유가 없어졌어.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결국 날짜가 잡혔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고 남편도 평소처럼 준비를 했지만 둘 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고 창밖을 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앞만 보고 앉아 있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차 문을 열었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서로를 보지는 않았다. 그곳에는 이미 비슷한 표정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으며 누군가는 끝까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공간 자체가 이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은 결국 따라왔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다. 아내는 잠깐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돌아설 생각은 없었다. 남편은 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출이 되었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펜이 옆에 있었다. 그 작은 펜 하나가 수십 년을 끝내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펜을 잡았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아내도 펜을 들었다. 잠깐 서로를 바라볼 것 같았지만 끝내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딸의 울음이 터졌다. 참고 있던 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 엄마, 아빠. 그 부르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하지만 이미 끝난 뒤였다. 서류는 정리되었고 담당자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고 모든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나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은 그대로였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딸은 계속 울고 있었고 아내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손을 잡지 못했다.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혼자가 된다.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진짜로 느끼게 되는 순간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였다. 이혼 다음 날 아침은 특별할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렸고 눈을 떴고 창밖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를 하거나 누군가를 깨우거나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더 오래 누워있게 되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고 부엌으로 걸어갔는데 발걸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집인데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고 그 비어있음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밥을 하려고 냄비를 꺼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평소처럼 준비를 했는데 무심코 밥그릇 2개를 꺼냈다가 손이 멈췄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잠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를 다시 넣었다. 그 동작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지나갔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혼자라는 것을.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앞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자리는 아무도 채우지 않았으며 그 빈자리를 계속 보게 되었다. 밥을 먹는 동안 들리는 소리는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뿐이었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날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를 켜야 할지, 밖에 나가야 할지, 전화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결국 TV를 켰다. 익숙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웃음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웃어주면 그게 더 재미있었는데 혼자 있으니 웃음도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집 안은 더 조용해졌다. 해가 지고 불을 켜도 밝아진 느낌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공허해졌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괜히 집 안을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문득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습관처럼 손이 갔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괜히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밤이 되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옆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다. 손을 뻗으면 닿던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무심코 손을 옆으로 뻗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제야 가슴이 조금씩 무너졌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누우면 바로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한참을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같이 밥 먹던 시간, 별거 아닌 말로 웃던 순간, 아무 의미 없이 나누던 대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순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남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무너져 갔다. 혼자 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질 줄 알았다. 처음 며칠은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남자는 어느 날 아침 아무 이유 없이 일찍 눈이 떠졌다.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고 다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 앉았다. 집 안은 고요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없었다. 괜히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있었고 버스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근데 자기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남자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 집 안에서 자꾸 이름을 부르려는 습관이었다. 밥 먹자.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멈추고 이거 어디 있어? 그 말도 중간에 끊겼다. 그제야 알았다. 혼자라는 건 말을 할 필요가 사라지는 거라는 걸. 며칠 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카트를 끌고 천천히 돌다가 익숙한 코너 앞에서 멈췄다. 아내가 늘 사던 반찬이 있는 자리였다. 손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갔다. 그리고 멈췄다. 이제는 그걸 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맛이 없어졌다. 배가 고픈 건 맞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사람이랑 같이 먹는 밥이 왜 중요한지. 그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남자는 처음으로 전화기를 오래 들고 있었다. 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에게 전화할까? 아내에게 전화할까?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리고 멈췄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남자는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왜 그때 조금 더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까? 그 질문들은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술을 한 잔 마셨다. 혼자 마시는 술은 생각보다 빨리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딸의 입학식 날, 교문 앞에 서서 자꾸 뒤를 돌아보던 작은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아내의 얼굴. 그날의 표정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았다. 그때 가야 했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남자는 점점 과거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현재보다 지나간 시간이 더 자주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너졌다. 어느 날이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다. 남자는 아침을 대충 먹고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할 일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딸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아빠 이번 주말에 와요. 엄마도 온대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손이 잠깐 멈췄다. 엄마도 온대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주말이 왔다. 남자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배를 누르기 전에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었다. 문이 열렸다. 딸이 먼저 웃었다. 아빠 왔어. 남자는 억지로 웃으며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다. 아내가 예전과 똑같이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이 더 낯설었다. 같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앉았다. 딸이 분위기를 풀려고 이야기를 꺼냈다. 밥 먹어요. 오늘 엄마가 다 했어.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그 맛이었다. 손이 잠깐 멈췄다. 한 숟갈을 먹었다. 그때였다.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딸이 놀라서 물었다. 아빠 왜 그래?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그 자리에서 그제야 알았다. 돌아가고 싶다는 걸. 근데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며 지금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